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모세혈관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만약에 큰 혈관의 기능이 괜찮고 육안으로 밖으로만 모세혈관 보이고 어떤 증상도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놔두고 봐도 괜찮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오늘은요, 여기에 한 가지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모든 모세혈관 확장이 그냥 놔둬도 되는 초기의 하지정맥류를 뜻하지는 않거든요. 그럼 이 한 가지 예외가 어떤 걸까요? 이 한 가지 예외는요,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라고 불리는 발목이나 발의 주변에,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이런 발목 주변으로 모세혈관 확장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. 코로나라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. 왕관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는요, 이렇게 왕관처럼 휘어진 모양, 이제 모세혈관 확장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보입니다. 발목 주변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모세혈관 확장은요, 예전에는 사실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다른 모세혈관 확장과 마찬가지로 1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단계, 2단계, 지금 이 단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요, 하지정맥류 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분류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CEAP 분류법이라는 게 있어요. CEAP라는 거는 C는 임상 분류,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봤을 때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걸로,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서 분류를 한 거고요. E는 원인에 대한 것, A는 해부학적 분류, P는 병태생리학적 분류입니다. 이 중에서 C 분류, 임상 분류를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,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분류로 저희가 그냥 1단계, 2단계 쉽게 말씀을 드려요. C의 1단계는요, 모세혈관 확장만 있는 단계예요. 큰 혈관이 나오지 않고 잔혈관만 보이는 단계를 1단계로 보고요. 2단계는 구불구불한 혈관이, 그러니까 조금 큰 혈관이 늘어나서 보이는 단계예요. 정맥류 단계입니다. 3단계는 육안으로 봤을 때 명확한 부종이 있는 단계. 4단계부터는 이제 피부 변화도 와요. 4단계는 A, B 이렇게 있는데, A는 색소 침착과 습진, B는 지방 피부 경화와 백색 피부 위축을 보이는 단계입니다. 그리고 5단계부터는 이제 궤양이에요. 5단계는 치유된 궤양, 그러니까 지금 막 궤양이 있는 건 아닌데 치유된 흔적이 있을 때 5단계로 보고요. 6단계는 지금 봤는데 활동성인 궤양이 있는 경우입니다. 예전에는요, 발목 주변에 이렇게 늘어나 있는, 부채꼴 모양으로 늘어나 있는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라는 모세혈관 확장도 1단계로 그냥 다 분류를 해버렸어요. 그런데 학자들과 의사들이 보니까요, 만성 정맥순환 부전이 상당히 진행돼서 막 피부 합병증이 온 분들의 발목에 이런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라는 발목 주변의 모세혈관 확장이 많이 보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2020년도에 CEAP 이 분류를 재정비를 했거든요. 그때 얘는 그냥 C1에 포함될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정비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어디로 분류가 됐냐 하면은요, 아까 4단계의 피부 변화가 온 게 4단계의 A, B가 있었는데 A, B, C를 새로 넣어서 이 C의 코로나 플레벡타티카가 분류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환자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발목 주변에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 모세혈관 확장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 합병증도 잘 생기고요, 궤양도 잘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들이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어요. 많은 학자들이 이 발목 주변의 모세혈관 확장인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는 심각한 정맥 정체의 징후고 장기적이고 심한 정맥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어요.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마지막 합병증이 결국 이 피부 변화인데요. 이 코로나 플레벡타티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피부 변화 시작에 대한 높은 예측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발목을 봤는데 큰 혈관이 튀어나온 건 아닌데 발목 주변에 이런 얇은 혈관만 보이는데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야?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코로나 플레벡타티카가 보이는 분들은
내 정맥의 압력이 높은 정맥 고혈압 상태로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었구나. 그래서 정맥이 이런 높은 압력에 노출이 계속 됐으니까 혈관도 망가지고 염증 상태를 초래하면서 어떤 합병증이 잘 올 수 있구나. 이걸 아셔야 되세요.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피부염, 피부궤양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내 다리의 높은 정맥 압 상태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. 내가 대복제나 소복제에 역류가 있어서 피가 자꾸 정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원인이 되는 혈관을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, 또는 평소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고 다리를 자주 올려주고 해서 내 정맥 압을 낮춰줘야 되겠죠. 그래서 발목 주변에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 혈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리의 다른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 확장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. 이 혈관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다리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거는 심각한 정맥 정체의 징후고 장기적이고 심한 정맥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. 지금 혹시 우리 가족들 발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머니나 아버지 다리 발을 봤는데 이런 파란색, 보라색 모세혈관 확장 혹시 보이시나요? 이런 거 보이시면은요,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. 혹시나 그 다리 위쪽으로는 혈관이 튀어나온 건 없는지, 또 다른 증상은 없는지, 피부 변화가 생긴 건 없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내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혈관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상 혈관인지 늘어난 혈관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한번 조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발목 주변에 보이는 이런 코로나 플레벡타티카, 발목 주변에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.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심각한 합병증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보인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